그러니까 소련의 호구죠, 한국인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자유시 참변 직후에 우남 이승만 대통령께서 쓴 짧은 칼럼이 있다고요. 왜 공산당을 하면 안 되는가?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칼럼이에요. 거기 보면 5가지 이유를 드는데, 제가 뭐 그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첫째, 공산당은 사유재산을 없애는데 사유재산을 없애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둘째, 공산당은 종교를 없애는데 종교를 없애면 사람들이 도덕심이 없어진다. 셋째, 공산당은 지식인을 없애는데 지식인을 없애면 사람들이 교양이 없고 무식해진다. 넷째, 공산당은 상공인을 없애는데 상공인을 없애면, 상업에 종사하고 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없애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섯째, 공산당은 소련을 조국으로 떠받드는데, 당시 공산당의 조국은 소련이에요.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자들의 조국은 소련입니다. 조국 소련의 부름에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산당은 소련을 조국으로 떠받드는데 소련은 하나의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 조국으로 떠받들었다간 개표 본다. 지금 그걸 조국으로 떠받들었던 연해주 공산계 동포들과 그것에 동조했던 연해주 동포들, 그것에 반대했던 연해주 동포들 몽땅 다 그 조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짓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국적이나마 소련이지. 자유시는 뭐냐고요. 국적도 소련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 독립군이라고요. 한국계 독립군이라고요. 자, 그러고 놓고 가만히 보면 일제 비율을 안 거슬리기 위해서 소련이 일제시대 내내 공산당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때 공산당은요, 딱 프랜차이즈 방식이에요.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 코민테른. 소련이 주도하는 국제공산당 관리기구가 코민테른인데, 코민테른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면허장을. 한국에 대해서는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들어서 한 번도 면허장을 내준 적이 없어요. 그걸 두고 어떤 연구자들은 일제가 반공정책을 잘 썼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없어서 힘을 못 잡아서 공산당이 안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당시의 공산주의는요, 열병이고 유행병이에요. 주의자라고 불렀잖아요. 그 당시엔 주의자.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만들어졌냐? 당시의 공산당의 성립 요건은 소련으로부터 면허증을 받아야 돼요. 라이센스를, 프랜차이즈를 받아야 돼요. 조국 소련으로부터. 그거를 한 번도 안 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내주는 당시에 뭐라고 오다를 때렸냐? 아, 우리는 일국 일당원칙이야. 따라서 한반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일본 공산당에 입당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 그게 소련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면 저 만주 사는데요. 저 만주 사는데요. 만주에 있는 그러면 우리 한국인 조선인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중국말 익히고 중국 국적 취득한 다음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하도록 해. 동만주 중국 공산당 동만주 지국의 공산당원의 80%가 한국계였습니다. 1931년 기준으로. 약 1000명 되는데 800명이 한국계였습니다. 조선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 한지 알겠죠. 만주에 사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입당해. 김일성이나 그 일파 다 중국 공산당 출신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국적 취득하고 중국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사는 공산당은 그거는 거기 일본 땅이네. 일본 공산당에 입당해. 그게 소련의 입장이었어요. 코민테른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코민테른이 1919년인가 만들어지거든요. 레닌이. 그 발기인에 한국인이 있어요. 그 누군지 아직도 안 밝혀지는데 김머식이라는 사람인데, 이 코민테른 발기인이라는 건 세계 공산주의 운동사에서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 이건 프랑스 공산주의자 유명한 사람이네. 또 보면 이거 헝가리 공산주의자 유명한 사람이네. 또 보면 이건 루마니아 공산주의자인데 꽤 유명했던 사람이네. 이렇게 다 족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코민테른 발기인이. 근데 거기 족보가 없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 거기 보면 코리안 워커스 리그, 영어로 한국 근로연맹, 조선 근로자
동맹의 대표가 거기 발기인으로 들어있어요. 김머식인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 사람이요? 분명히 1937년 연해주 동포 학살 사건 때 죽었을 거예요. 누구냐? 제가 짐작하기에는 연해주 동포 중에 한 명이에요. 연해주 동포들이 소련 혁명 1917년 터지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이 볼셰비키 소련 공산당을 지지했다고요. 그 분위기가 그래요. 연해주 동포와. 왜냐면 거기가 일자랑 싸움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코민텔은 발기인이 있는 민족에 대해서 소련이 한 짓이 공산당을 허락하지 않았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얘기 뭐냐. 한반도에 있어서 공산당 조직이 체제를 갖출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공산당 조직이 체제를 갖추려면 소련에서 라이센스, 면허장을 받아와야 돼. 면허장을 안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된 훈련된 공산당 조직은 어디 있을 거냐.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가야죠. 일본에서 일본 공산당을 해야 돼요. 그럼 일본 공산당 하는 사람들, 학생들은 이제 유학생이거나 고학생이고 말고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기술자들. 이 사람들이 일본 공산당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출신지가 어디냐? 거의 대부분 목포거나 혹은 제주도입니다. 그게 이유가 이겁니다. 기미가요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미가요로라는 제주 오사카 연락선이 있었어요. 기미가요로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락선, 일제시대 연락선 그럼 부산에서 현해탄 건너서 가는 연락선 그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주 오사카 연락선이 있었어요. 기미가요로가 1920년대부터. 그래서 오사카의 교민들 중에 한 40~50%가 제주 출신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냐? 나머지 한 50%포인트에서 한 또 절반은 목포 출신이에요. 왜냐면 육지가 제주는요. 육지를 다닐 때 목포로 다녔다고. 물론 목포로 다이렉트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해남 땅끝으로 해서 다녔어요. 근데 해남 땅끝이 목포권이거든. 그게 목포란 말이에요. 그게 이런 지역이에요. 그게. 그럼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없이 건강한 몸 하나 가지고 씩씩하게 건너가서 일본 가서 돈 벌겠다고 건너간 사람들. 그래서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하고 이렇게 날품발이로 일하고 일용 노동자로 일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일본 공산당에 이제 픽업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일본 공산당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주야말로 공산주의 세력이 제대로 뿌리 내린 유일한 지역입니다. 거기가.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래서 제주에 비극성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휴전선 남쪽 전체가 제주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공산주의 그 활동 분자들이 훈련이 돼갖고 그렇게 뿌리를 받고 있었다. 그 대단했을 거예요. 그 대한민국 탄생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막스레닌주의 하던 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반북이에요. 북한은 저는 그때 할 때도 그 빨갱 운동할 때도 저는 북한 되게 싫어했어요. 거긴 공산사회가 아니라고 봤어요. 80년대 초에. 근데 제가 인정하는 여긴 공산당이 좀 제대로 뿌리 내린 데야 라고 이 38선 이남 지역을 딱 보고서 인정하는 유일한 지역이 제가 제주입니다. 거의 유일한 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부터 오다는 오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공산당 조직은 강하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폭발한 거예요. 아주 비극적으로. 그게 4.3이라고요. 그러니까 4.3을 지금 와서 그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역사였고 남로당의 지령 없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만 일어났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말씀이에요. 비극성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걸 추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3을 완전히 개코메디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4.3 가지고 막 떡칠하고 분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극적 선택이라고요.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들이 뿌리를 받고 있던 유일한 지역이라고요. 여기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 몇만 명씩, 만 명, 몇천 명씩 모이잖아요. 그 저기 단정 수립 반대해서. 그 이제 4.3 사건 나기 전에. 그러면 그때 제주 인구 얼마겠어요. 꼴랑 해봐야 뭐 10만, 20만일 텐데. 선 뺑뺑 돌아서. 한 번 모이면 수천 명 모였다고요. 보통 파워가 아니에요. 보통 파워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주 4.3이 그렇게 치열하게 붙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비극성이 컸던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가 공산주의 세력의 뿌리가 굉장히 민초까지 깊게 박힌 지역이었었구나, 그 당시에.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만들어져야 되고, 그 두 개가 들이받은 거죠. 그러니까 비극이죠. 그걸 인정을 해야지. 그래야 제주 4.3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제주는 그 당시에 전부 순진하고 착한 사람들로 오골오골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승만이란 나쁜 놈이 단정을 한다 그래서 그거 좀 항의한다고 시위했더니 막 잡아 죽여서 저희가 총칼 들고 싸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이게? 아니, 공산주의자들의 후손 입장에서 선배들을 그렇게 개콘 코미디 쪼다 병신 만들면 그게 당신들 선배에 대한 대접이냐고. 노선이 맞았던, 노선이 틀렸던 그 사람들의 비극적 선택이 뭐였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를 인정을 해야, 그걸 들여다봐야, 그래서 이게 참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구나. 그때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요. 소련은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공산주의 운동하고 싶으면 일본 공산당에 입당해 라고 오다를 때렸고, 한국 안에서는 공산당을 못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면허증을 안 내줬다고요. 라이센스를. 프랜차이즈를 안 해줬어요. 그때는 라이센스를 안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돼야 조직이 체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공산당 조직은 결국은 체계를 못 만들어요. 반면 제주는 일공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튀어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제주 4.3의 성격은 이렇게 봐야 돼요. 공산계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력한 대중장악력이 있었다. 그래서 소련 및 남로당의 지령과 대중 반란 봉기의 에너지, 이 두 개가 딱 결합해서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그 대표 인물은 그때 도당위원장 했던 김달삼이죠. 일본 유학생 출신이고요. 제주도당 책임자였죠. 이 사람들 보면 알아요. 이게 완전히 뭐냐면 소련이나 김일성 집단의 입장에 의하면 골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골아프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모시켜요. 총알바지로. 1948년에 4.3 끝나고 월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있어야지. 1949년에 유격대 훈련 시켜갖고 경북으로 파견을 보내. 300명 채워서. 결국은 1950년 3월에 강원도 정선에서 토벌돼서 사망해요. 옆이 그 이선실 아줌마 아니에요. 제가 유일하게 존경하는 간첩 할매. 이 할매가 1980년대 후반에 대한민국 쓸고 다니면서 주체 사상파를 다 받들어 모시게 만들었어요. PD? 야, 너희 뭐 모여서 막스레닌 책이나 읽고 뭐 대가리 복잡한 소리하고 너희 무슨 정통파 막스레닌이란다. 야, 그런 거 없어. 여기 민족해방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너희 주체 사상파랑 거기 밑에 들어가서 거길 받들어 모시고 살아. 그럼 밥은 먹을 수 있어, 임마. 까불지 말고 거기 들어가. 그래서 NLPDR, 즉 주체 사상을 주로 하고 막스레닌주의는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라. 그런 노선을 만든 거예요, NLPDR. 그거 관철시킨 게 이 아줌마예요. PD들 모여갖고 시끄럽게 하는 데가 민중당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민중당 파고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용돈 나눠줬잖아요. 지금 김부겸 장관도 그때 용돈 좀 받았지. 근데 많이 받지도 않았고 심각하게 엮이질 않아서 그때 별 심각한 처벌 안 받고 빠져나왔죠. 이 아줌마 그때 그 일하는 아줌마예요. 그 90년대 초 1년인가 2년에 월북해갖고 처음엔 북한서 왕창 떴어요. 떴다가 이게 제주 출신이거든, 이 아줌마. 제주 출신이에요. 떴다 죽어요. 간첩으로 몰려 죽어요. 언제 죽냐? 그게 뭐야? 심화조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어디야? 고난의 행군 때, 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 때 좀 현실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야, 이렇게 막 100만, 200만 굶어 죽는 이게 시스템이냐? 이게 나라냐? 야, 우리 이제 어떻게든 좀 먹고 살게 좀 100개 들고 좀 어떻게 좀 활로 좀 찾아봐야 돼. 이런 식의 분위기를 가졌던 사람들이 일부 있었다고요. 그게 한 10,000명 숙청돼요. 90년대 말에. 그게 심화조 사건입니다. 심화조 사건 때 미국 간첩으로 규정받아서 죽습니다. 이 희대의 여간첩 할매가. 희대의 간첩 할매가 그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주 출신 공산주의자들은요. 전부 총알바지로 쓰였거나 숙청당해요. 왜냐? 제대로 된 공산당이었거든. 오리지널 빨갱이에요. 일본 공산당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 놔두겠어요? 김일성이가. 죽을 자리로 내몰아서 죽이든지. 이게 김달삼 죽을 자리로 보내서 죽은 거예요. 죽을 자리로 보내서. 지금 폭동 일으켜갖고 그 반란 일으켜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죽고 사선을 넘나들다가 튀어 올라온 사람을 바로 게릴라 훈련시켜가지고 바로 내보내서 토벌돼서 죽게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선실이 같이 죽든지. 실컷 남쪽에 와가지고 그 뭐 막스 레닌 원전 좀 읽었다고 잘난 체하고 떼떼떼떼거리는 PD를 김일성 주체사상 밑에 딱 무릎 꿇려가지고 꿇어 앉힌 아줌마인데 이 아줌마가. 공작해서 이 할매가. 미제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비극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 4.3 기리는 사람들요. 오케이, 거기다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했네. 그 사람들 중에 북으로 넘어간 사람들 족보 한번 뽑아봐. 그리고 어떻게 인생이 끝났는지 한번 정리해봐. 그 얘기를 해야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4.3을 기린다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는 안 해. 그냥 4.3도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반란도 대한민국의 역사고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따구 소리 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황교안의 정치인이니까 이제 딱 이제 머리카락 잡혀갖고 끌려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끌려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이 없고. 그러니까 어버버 이렇게 말했다고요. 4.3 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4.3의 열망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주 4.3 동백 발화 평화 챌린지가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과거와 미래,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중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 맹탕 같은 말인데 머리 숙여 애도의 뜻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거 이상한 말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4.3의 열망. 4.3의 열망은 뭐냐? 4.3 사건의 그 당사자들, 주도자들의 열망은 뭐냐면 대한민국 건국 반대예요. 50 총선 반대예요. 재헌의회 구성 반대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건국 반대의 열망과 폭력적 의지를 통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로 승화됐어? 말이 좀 안 되는 소리를 막 이어서 하고 있는 거 이 사람. 황교안 씨 공부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어버버해? 지금 귀하가 대한민국 야권의 지도자요. 지도자면 지도자답게 놀아야지. 무슨 3.6 검사 같은 말을 해? 지금 3.6 초년 검사요? 정신 차리셔, 이 양반아. 이런 정도는 말을 해야 돼요. 4.3은 자유민주 세계시장을 택할 것인가 혹은 공산주의 소련 몰락을 택할 것인가 그러한 민족사적 갈림길에서 벌어졌던 비극적 역사였습니다. 이 같은 선택은 지금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를 이웃으로 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체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동포를 이웃으로 택할 것인가 그 살떨리는 선택이 미중전쟁과 그리고 미국의 북한 압박에 따라 다시 우리 눈앞에 들이밀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얘기는 해야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제가요, 아까도 잠깐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왜 이렇게 한국당이나 이쪽을 공격을 하냐. 아, 문재인은 날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586도 날 받아놨어요. 저거 그냥 아주 과격하게 말하면 배 깔고 있어도 북한은 망해요. 북한 망하면은 입지 엄청나게 약화되는 거예요. 괜히 기관총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라고요. 본능적으로. 그 제가 누구랑 어저께 밥 먹다가 농담 삼아서 얘기했는데 문재인의 그 믿을 수 없는 지지율에 따른 지지율, 리얼미터 지지율에 따른 문재인의 무장, 경호, 변천사. 그래서 지지율 뭐 70%일 때 그때는 권총, 지지율 40%일 때 그때 기관총, 지지율 30%일 때 그때는 무슨 박격포 무슨 뭐 발칸포. 그 다음에 아니요 M60 람보에 나오는 기관 단총이 아니라 람보에 나오는 기관총. 그 다음에 지지율 0%. 오케이 그러면 김정은이 만들어놨던 핵무기. 그런 웹툰 누가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 사람들은 날 받아놨어요. 어차피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야권에서 정신이 번쩍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첫째, 미중 전쟁이 갈 때까지 간다. 둘째, 북한의 뒷배가 없어졌고 북한의 해방이 임박해 있고 미국이 북한을 접수해서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셋째, 이에 따라서 우리는 정치 쓰나미 오고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에 대한 인격살인과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이 인민재판 행태는 이 폭도공화국 행태는 우리가 충분히 자성해 놔야 된다. 이런 정도는 딱 머릿속에 딱 깔고 그걸 입으로 표현 안 하더라도 이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게 코드로 박혀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다음 상황을 감당할 거 아니오. 황교안 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생 법전이랑 남의 유죄 무죄만 고민해서 지금 이런 얘기는 못 알아듣나? 그럼 정치 뭐하러 하셔 당신?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정신 번쩍 차려야겠구만 보니까. 자 그래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들지 않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내일 모레 오후 6시 30분 이수역 11번 출구 앞에서 야권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의 선거구인데 거기서 우리가 정치심판대회를 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그래요. 그냥 북한 접수 해방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문재인이 굉장히 몰릴 거다 어차피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요. 그냥 편하게 배 깔고 그냥 따뜻한 그 온수매트 위에 누워 계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어떤 역사적, 문명사적, 세계사적 변화 이러한 쓰나미에서 우리가 그 물꼬를 잘 터갖고 우리 한국인들이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취를 이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민주 노스코리아와 대한민국 사이에 자유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자유민주 국가연합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제대로 나가서 독일을 능가하는 G5가 되겠다. 그런 우리가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되고요. 특히 야권이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